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고성능 게임 서버의 세계로 떠나볼 겁니다. 수만 명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렉 하나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서버 성능을 뒤에서 몰래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물리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리가 신나게 게임을 즐기고 있을 때 말이죠. 서버 뒤편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데이터와의 전쟁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서버에서 그렇게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 그 주범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 명의 적입니다. 바로 데이터 복사, 메모리 할당, 그리고 I/O 오버헤드. 네, 바로 이 세 녀석들이 서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말 기발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복할지 오늘의 작전 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렉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고 제로 카피, 버퍼 풀링, 배치 처리 이 세 가지 필살기를 차례로 알아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궁극의 서버를 만드는지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렉 걸리면 인터넷 뭐 이래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집 인터넷이 아니라 서버 자체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서버 내부의 비효율.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바로 복사 대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버 안에서 데이터를 쓸데없이 여기저기 복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CPU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시스템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옛날 방식은요. 데이터 패켓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그걸 여러 번 복사하고 또 복사했어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근데 제로카피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야, 데이터 복사하지 마. 그냥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주소만 알려줄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훨씬 똑똑하죠? 이 그림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방식에서는 복사를 3번이나 하는데 제로카피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죠. 정말 단순해 보이는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능 차이를 만드는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CPU 사용량이 15%에서 세상에 3%로 뚝 떨어졌어요. 처리 시간은 무려 5배나 빨라졌고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로 카피의 핵심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데이터를 복사하지 말고 그냥 참조만 해라. 이 생각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자, 첫 번째 적은 가볍게 물리쳤고요. 이제 2라운드 메모리 미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상대는 뭐냐면요.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새로 만들었다가 다 쓰면 없애는 이 아주 느리고 귀찮은 과정입니다. 게임 서버는 진짜 정신없이 메모리를 썼다 지웠다 하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메모리가 막 조각조각 나요. 이걸 단편화라고 부르는데 마치 도로에 구멍이 숭숭 뚫린 포트홀 같아서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버퍼 풀링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리 쓸 만큼의 메모리를 한꺼번에 촥 빌려놓고 수영장, 풀처럼 만들어두고 계속 재사용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 비포 앤 애프터를 제대로 보여주죠. 왼쪽은 막 뒤죽박죽 조각난 메모리, 오른쪽은 버퍼풀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메모리, 어지러운 창고를 한번 싹 정리한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죠? 자, 그럼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버퍼풀을 썼더니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빨라졌어요. 쓸데없이 낭비되던 시간이 확 줄어든 거죠. 네, 무려 3.3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냥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속도가 3.3배나 빨라진 거예요. 정말 엄청난 효율 아닌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새로운 걸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걸 재활용하자. 우리가 환경 보호할 때 재활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자, 이제 서버 내부 정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마지막 관문 최종 보스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I/O,
즉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깥 세상,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택배 트럭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작은 택배 상자 하나 보낼 때마다 트럭을 부르진 않잖아요. 일단 모았다가 트럭에 짐을 가득 채워서 한 방에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배치 처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잘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큼직하게 묶어서 한 번에 싹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시스템을 귀찮게 하는 횟수가 확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걸 다 묶어서 보낼 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공격 버튼을 눌렀는데 그걸 모았다가 보내면 큰일 나겠죠.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는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똑똑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어떤 건 급하니까 지금 당장 보내 하고 어떤 건 이건 좀 모았다가 보내도 돼 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이 전략은 게임 장르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0.1초 반응 속도가 목숨을 좌우하는 FPS 게임에서는 당연히 즉시 전송이 중요하겠죠? 반면에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MMO 게임에서는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니까 배치 처리를 더 많이 쓰고요. 결국 이 속도와 효율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3명의 강력한 적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극의 서버를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넣은 셈이죠.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자, 고성능 서버를 만드는 3가지 기둥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첫째, 제로 카피, 데이터 이동은 최소한으로. 둘째, 버퍼 풀링, 메모리는 재활용해서. 셋째, 배치 처리, 네트워크 작업은 한꺼번에 모아서. 바로 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수많은 유저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서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냥 따로따로 노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철학 같은 겁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만 비로소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와도 끄떡없는 그런 튼튼하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복사 대신 첨조하고 새로 만들기보다 재사용하고 자잘한 일은 묶어서 처리하는 이 원칙들. 이게 비단 게임 서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뤄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도 이런 지혜를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